안녕하세요. 다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송진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을 받으신 후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코가 호흡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의 모양이 바뀌다 보면은 밖의 모양뿐만 아니라 코 안의 구조도 좀 바뀌게 되죠.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코가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특히 후각세포는 굉장히 예민한 세포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공기의 흐름을 오해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냄새를 악취나 이상한 냄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코 안에 콧물이나 코딱지가 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코 안에 점막도 부어 있고요. 코털도 깎여 있기 때문에 마치 비염 생긴 것처럼 콧물도 좀 많이 나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물이 고이면 썩듯이 코 안에 코딱지나 또는 콧물이 고여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퀴퀴한 냄새가 날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수술 후에 한 달째나 3개월 경과 오셨을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코도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분비물들이 제거가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증상들은 많이 경감되는 것 같습니다. 보형물 제거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코가 들릴까 봐죠. L자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하면 코가 좀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보형물 하면은 콧대를 높이는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 L자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코를 늘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그거 외에도 보형물을 뺐을 때 코가 들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보형물은 말 그대로 콧대를 채우거나 코 라인을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좋은 수술 방법은 아니지만은 보형물을 가지고 콧근 연골을 밀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는 좀 코가 좀 들려 보이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CT를 통해서 보형물의 위치라든지 바깥에서 보이는 콧근 연골의 크기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면 상대적으로 코가 좀 더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술 후에 코가 들리는 부분을 좀 더 예방하고 그런 부분들을 악화시키지 않는 수술 방법을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면 코 바깥에도 부어 있죠. 그리고 수술 후에 분비물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코막힘이라는 증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경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코막힘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절골을 너무 과하게 해서 뼈가 너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코 공간이 좀 좁아진다든지, 비주지지대 자체가 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생기는 코막힘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대개는 콧볼 축소나 코를 높이거나 고코를 교정하는 수술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공기가 지나가는 공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원인이 단순히 한 가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병행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용적인 목적에서 코 수술을 하시고 나서 코막힘이 생기면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도 멘붕에 빠지실 수밖에 없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도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찾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검사나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되돌릴 수 없는 코막힘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수술 받았던 병원에 찾아가셔서 의료진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비슷한 문의나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 다음 날부터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치료인데요. 사실 지금 이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지 수술 받은 병원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내려 있지는 않지만은 수술 받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아주 급박한 치료가 아니라면 그 치료 기한을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라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의료진이 다른 환자분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고, 접촉했던 의료진은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환자분들과 접촉할 때까지 최소 한 2, 3일 정도 시간을 둬서 혹시라도 증상 발현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 수술 후에 감기 걸렸다고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회복에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컨디션이 다운된다면 회복하는데 조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감기가 걸리셨다면은 빨리 컨디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코 수술 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경을 바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이제 절골을 하셨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는 안경 착용을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렌즈를 착용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렌즈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냐라고 하시는데 부목을 만들어 드립니다. 코에 이제 부목을 만들어 드려서 이 안경 다리가 코 수술 부위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경 착용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딱 언제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한 2주 정도 지나시면 수술 부위가 웬만한 힘에 저항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괜찮다고 하면은 또 너무 이렇게 과한 힘이 또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코를 세게 풀거나 코를 파시는 거는 한 달 후부터 하시라고 권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 성형 후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름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송진우 원장이었습니다.